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바로 각자 일은 잘하는데 우리 조직에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직무 설계,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직무 전문화, 직무 확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무의 내용 그리고 수행 방법을 잘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보면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직무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라는 직무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또 다른 직무에서 받아서 또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무 간의 시간 손실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설계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결국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생산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경우에 고객에게 납품되는 그 시간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고, 또 고객 만족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직무 수행 과정, 이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금 직무와 직무 간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하는 게 바로 직무 재설계입니다. 대표적인 혁신 기법이 바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마이클 해머라는 분이요, 1993년에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중요하고도 현대적인 척도인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이런 것들이 극적인, 아주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극적인 변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프로세스 전체 과정 자체를 완전히 재고해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단이나 규칙, 순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모든 사업 활동을 프로세스 중심으로 재편성한다 라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직무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방법에는 이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조직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그런 핵심 업무들, 이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 업무 프로세스 또는 관련 조직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때 이게 문제네 라고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업무들도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또는 업무 중복이라든지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프로세스를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가면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IT 시스템, I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이제 잡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해보고, 좋아, 괜찮네 라고 하면 확정하는 5가지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재설계가 완료되고 나면요, 이 새로운 프로세스에 따라서 직무 분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무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면 인력에 대한 재비치, 그러고 나서 새로운 직무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 훈련 또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재설계가 잘 되고 나면요, 어떤 것들이 좋으냐면요, 바로 고객 만족이 증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간 로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고객들한테 갈 수 있는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납품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 증가되고요. 또한 품질이나 서비스도 같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조직의 경쟁력이 축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재료나 인력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 또한 원가도 마찬가지로 절감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완전히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IT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경영 시스템의 효율화 그리고 유연화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엔지니어링이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경우냐? 바로 리엔지니어링을 했을 때 초기에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초기에 잘 됐던 것에 그냥 안주를 해서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경우에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직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기 큰 일이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층들이 이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인식이 없거나 내지는 지원을 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재설계를 끝내고 나면 실제로 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이 기간은 길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완전히 기존에 하던 일과 다르게 가기 때문에 계속 길어진다면 직원들은 이제 또 바꾸는구나 이러면서 참여의 자체에 굉장히 무관심해지고 결국은 뭐 또 한다는 모양이네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프로세스 다 제대로 잡아서 고객들에게 좀 더 고객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시간도 단축하고 원가도 절감하고 이런 것들 해보자, 조직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여보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별 생각 없는데 나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겠는데 라는 이런 동기부여가 미흡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실패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었고요. 각자 일 굉장히 잘하는데 왜 우리가 조직의 성과를 내지 못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